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미 금오산 성리학 역사관에서 11월 9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금오 금성문전이 열리는데요. 경북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구미 성리학 역사관과 해동연복회가 공동 주관하며 경상북도가 후원한 이번 전시는 구미 지역의 금성문과 기타 금성문을 기획전시실과 성리학전시실에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서예가 연민호입니다. 오늘은 구미 성리학관에서 열리는 금오 금성문전에 대해서 함께 관람을 하면서 탁본 예술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오 금성문전이라고 제목을 다른 것은 우리 구미 선산 지역에 주로 비석이라든가 암각화 같은 데 새겨진 글씨를 탁본한 것을 전시를 하기 때문에 금오 금성문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구미에서 아마 최초로 열리는 탁본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리학 역사관 기획전시실 안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함께 들어가서 보시면서 작품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본 예술을 금성문이라고 그러는데 왜 금성문이라고 그러냐면은 옛날에 우리 중국서 시작한 서예 예술이 제일 처음에는 갑골문에 동물의 뼈의 글씨를 새겼다가 그 다음에는 동으로 만든 청동기 그릇의 글씨를 새겼습니다. 그 다음에 돌에 새겼죠. 돌은 사실 늦게 새기겠거든요. 그래서 청동기 금석 그릇 또는 비석에 새긴 것을 통칭해서 금성문이라고 했습니다. 서양의 예술에 르네상스가 있었다면 중국 예술은 청나라 시대에 발행했던 고증학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그 고증학의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이 금성문, 탁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제 기록의 문화유산인데 이 탁본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 예술, 특히 서예술 그런 것을 옛날에 기록했던 것을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대로 복제를 해서 기록하고 전해지는 예술이 탁본 예술입니다. 지금은 사진 인쇄술이 좋지만은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탁본을 해서 책을 만들어서 우리 옛날 목판본 우리 선조들의 책도 다 탁본이라는 형식으로 한지를 대고 일일이 찍어서 만들었듯이 좋은 글씨를 탁본으로 해서 전달이 돼서 서예술도 좋은 글씨가 발전이 되고 또 기록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 또 오래된 문화유산이 사라진 것을 탁본 예술로 보존된 것을 다시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탁본은 주로 이제 중국 송나라 때 이제 유행을 하고 발전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래된 탁본은 송탁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대부분 가치 있게 영향을 매깁니다. 서예가들이 주로 보고 쓰는 그 책에 보면은 거의다가 음량이 거꾸로 되어 있어서 글씨 부분이 하얗고 바탕 부분이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탁본으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전해지기 때문에 서예할 때 보고 쓰는 책들이 다 탁본으로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성문의 뭐 가치라든가 탁본의 설명이 여기 되어 있는데요. 금성문의 가치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게 옛날에 탁본하는 것이 원본이 사라지고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탁본을 해놓은 것이 이제 보관이 돼가지고 그것을 복원하기도 하고 우리가 자료를 쓸 수가 있었고요. 추사 선생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서예가요 학자였지만은 또한 탁본 예술의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상 진흥왕 순수비가 있죠. 그것이 옛날에는 무학대삽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것을 추사 선생께서 북한산에 올라가셔서 그것을 탁본을 해서 글자를 일일이 판독을 해서 증명을 해서 옆에다가 다시 이건 무학대삽이가 아니고 진흥왕 순수비다 라고 하는 기록을 새겨 놓았을 정도로 또한 한국에 있는 유명한 비석들을 중국에도 보내고 또 중국의 탁본을 받아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추사체라는 엄청난 그 예술 세계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이 금성문에 심취하셨던 추사 선생의 학문 세계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탁본은 이제 탁본할 대상에 대고 종이를 붙여서 우리가 연필 같은 탁목이라고 해서 숯도 아니고 좀 단단한 것이 있어요. 먹보다는 좀 물로 그걸로 문지르는 서양의 러빙 같은 건탁법,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대부분의 탁본된 것은 습탁법이라고 해서 한지 일반 화선지는 좀 약해서 안 되고요.
우리 한지는 1000년을 간다고 합니다. 수명이 길고 질기잖아요. 그 한지를 붙이고 물을 충분히 묻힌 다음에 솔로 두드려서 완전히 압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습도가 거의 80~90%까지 빠질 때까지 물을 빼내거나 기다린 다음에 둥그런 솜이라든가 좁쌀 방망이 같은 것을 면포로 싸서 거기에 먹물을 묻힌 다음 조심스럽게 두드려서 행하는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탁보는 크게 이제 건탁과 습탁, 물을 사용하는 것과 말은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 전시된 탁본들은 이 구미 선산 지역의 그 아주 소중한 유물이요, 우리 선조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탁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것은 선산 도계에 있는 농암 김주 선생 빈데, 우리 시민들이 농암 김주 선생을 잘 모르는데, 농암 김주 선생은 고려 말에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가 이씨 정권으로다가 조선이 바뀌면서 내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묘를 쓰고 있는데요. 그분의 신도비가 한 15년 전에 제가 처음 방문을 했을 때 다시 세운 것이 있는데 원석의 일부 파편이 마당에 굴러다니는 걸 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거 저러다가 어디 도망가거나 잊어먹겠다 싶어서 그 편린 조각을 제가 탁본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거 잘 보관하십시오 하고 그 후손 어르신께 부탁을 드리고 온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가서 뵙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농암 김주 선생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해석글씨가 너무나 잘 표현됐고 마치 그 화엄 석경을 보는 듯한 그 분위기가 나는 농암 김주 선생 신도비 편린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미는 그 여말 선초에 삼은 포은 정문조, 야은 길제, 목은 이색 선생 중에 한 분인 야은 길제 선생이 우리 구미 출신이시잖아요. 그분의 유허비가 요 금오산 위에 채미정에 있습니다. 그 유허비를 제가 탁본을 한 것입니다. 이건 습탁이죠. 예. 고려 문화 주서 야은 길 선생 유허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옆에 것은 이제 경은 이맹전 선생의 유허비인데요. 우리 구미 지역이 참 자랑스러운 것이 그 사육신 단계 하위지 선생도 계시지만은 생육신 중에 한 분인 경은 이맹전 선생도 계신데요. 경은 이맹전 선생의 유허비가 현곡동 우리 구미 시립중앙도서관 그 정원인가요? 그 공원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글씨가 이제 거의 비슷한 연대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예서풍으로다가 아주 정갈한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유명 조선 경은 이선생 유허비라고 써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려 때 분으로다가 야은 선생은 보고, 경원 선생은 이제 그 생육신이시니까, 경원 선생도 이제 잘 모르는 분이 있는데 사육신은 다 돌아가셨지만 생육신은 살아서 충성을 지킨 그 한 분 중에 우리 경은 이맹전 선생이 구미에 계시고, 현곡동에 경은로라는 우리 길도 있는데 그 뜻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단계 하위지 선생, 선산에 가면 유허비가 있습니다. 단계청 끝나는 데쯤에 오른쪽에 유허비가 비각이 소나무 숲과 함께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사육신 중에 아주 유명하신 단계 하위지 선생. 그래서 선산 그 지금 오일장이 쓰는 천이 이름이 단계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후가 단계를 쓰시는데, 유명 조선 단계 하선생 유허비. 제가 우리 야은 길제 선생의 후손인 그 길하수 종친회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분을 얼마 전에 잠깐 뵀는데, 야은 길제 선생이 쓰신 곡구라는 두 글자가 저기 선산구와 봉계 계곡 입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보러 가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 글씨를 찾아서 후손이 증명을 하고 학계에서 더 고증을 해서 그것이 정말 야은 길제 선생의 글씨라면은 우리 구미 지역에 또 엄청난 문화재가 하나 발견이 되는, 지금 제가 긴장감, 설레임을 가지고 한 주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탁본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비석 같은 것을 깨끗이 씻고 물을 뿌리고 한지를 부착하고 솔로 두드린 다음에 방망이를 두드립니다. 탁본할 때 이제 날씨가 좋아야 되고 그 바람이 불면 종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그래서 몇 번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사진 인쇄술이 복원돼서 이게 사라져가는 예술이고, 옛날엔 대학에 사학과에서 이것을 필수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방학 때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안타깝게 사학과에서도 탁본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곳이 없습니다. 일부 서예가들이 하고 있는데, 서예가들도 요즘에는 전혀 거의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보면은, 몇 번 배우면은, 우리가 어려서 동전의 표면을 긁어가지고 그 모양이 나오는 건탁법과 같은 쾌감이, 한 장이 완성됐을 때 느끼는 완성도랄까, 작품을 내가 성취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는 소중히 다뤄야 되지만은 좋은 탁본을 요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기회에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제 지주중립이라고 저 낙동강변에 오태동 쪽에 세워져 있는데, 비의미로 뒤편이 됩니다. 전면 지주중립이는 중국의 양청천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요 아래 전시장 내려가는 길목에 지금 붙여져 있고요. 비의 뒷면이죠. 근데 이 비석은 누가 글을 지었냐면은 그 유성룡 선생, 서해 유성룡 선생, 우리 하해마을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유성룡 선생이 비문을 짓게 되고, 이것을 사정이 있어가지고 자세히 읽어보면 다시 세웁니다. 다시 이게 원석이 훼손되거나 어떻게 돼서 다시 세우게 되는데, 그 당시에 누구냐면 여기 보면 맨 끝에 유성룡 찬이라고 돼 있죠. 저게 이제 서해 유성룡 선생인데, 유성룡 선생의 동생분이 이쪽에 그 뭐랄까 선산부상가 그걸 오셨을 때로다가 그 기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는 이제 선산의 그 일선교 옆에 가면은 송당 정사라는 우리 문화재가 있습니다. 유명한 문화재가 있는데, 송당 박영 선생은 누구냐면은 양녕대군의 외손자입니다. 양녕대군의 외손자인데 조실부모를 해서 양녕대군의 손에서 자라났죠. 그래서 학문이 무척 높으셨던 우리 구미 선산 지역의 대학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제목을 보면 유명조선 문목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목공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다음에 내려주는 호를 시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호 중에 문자가 붙었다, 그럴 문자가 붙었다는 것은 그분이 학문이 엄청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은 무관 출신이셨어요. 무관으로 등간을 해가지고 시호는 문자를 받으셨어요. 뭔가 느낌이 오죠? 무관인데 문자 시호를 받으셨으면은 그분의 학문이 도대체 얼마나 높으셨을까요? 우리 그 아주 구미 지역의 훌륭한 우리 학자인데, 또 비문의 내용은 누구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의 최고 문장가 중에 한 명을 미수 허목 선생으로 칩니다. 문장가시면서 또 전서의 명필이셨는데, 전 마지막에 보면은 허목찬, 김갱 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지으신 분은 미수 허목 선생이고, 또 쓰신 분은 김갱 선생이라는 기록이 저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 송당정사는 낙동강변의 일선교 옆에 있는데요. 소나무가 아주 크지 않은데 너무 못 들어진 소나무가 이 신도비 옆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면은 낙동강에 굽이쳐가는 모습과 소나무가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소나무가 여기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해평 계곡리에 있는 효자 성균진사 박운지려로 되어 있는데요. 구미 지역에 있는 유일한 한석봉의 글씨입니다. 이 글씨는. 그런데 이제 그 성균진사랑에 갔던 박운이라는 분이 효자비를 세워놓은 것인데, 아마 최초로 탁본을 이번 기회에서 발표가 되지 싶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탁본을 했습니다. 보면 비의 양쪽에 이제 넓이가 저 정도 되는 데는 많이 다 두드리지 않았고요. 아래 부분에 보면은 느낌의 돌의 입자가 틀리게 보일 거예요. 저 부분이 현재 이제 많이 깨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탁본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복원할 수가 있는데, 아마 세월이 그다지 오래 가지 않아서 저 비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은 안타까움을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산 황기루 선생의 비석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하천 공사하다가 발견이 됐는데, 그냥 닦았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그 당시 한 80년대로 기억이 되는데, 그라인더로 겉표면을 가려내 가지고 지금 저기에 보면은 칼날이 많이 짜오게 돼서 원석이 훼손이 돼 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욕담이라고요. 우리 금오산 대해폭포, 명금폭포라고도 하죠. 그 폭포 왼쪽에 보면은 이 바위인데 이 선산문화원에서 나온 우리 기록에 보면 욕담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전에 금오산을 아침마다 올라가서 봐도 이 글씨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거기를 무척 많이 올라갔는데 언젠가는 한번 우연히 글자를 쳐다보다 또 안 보인다 싶어가지고 싹 돌리는데 옆으로다가 글자의 형태가 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끼를 닦아내고 욕담이라는 글씨를 내가 앓은 상태에서 보니까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앓은 상태에서 탁본을 찍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써져 있는데요. 이제 뭐 우리 목욕할 욕자에다가 연못담자를 써가지고 암벽에 새겨져 있고 암벽과 어우러져 가지고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 글자를 현재 누구도 잘 알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금오산 폭포 옆에 새겨져 있는 욕담이라는 글씨가 되겠습니다. 이 글씨는 지난번 고산 황기로전 때도 했지만은 우리 구미 지역의 대표적인 암각 글씨 금성문 금오동학 고산 황기로 선생께서 쓰셨다고 전해지고요. 또 암각 글씨 치고는 무척 크고 또 초서로 쓴 저 학자 같은 경우 보면 너무나 멋있습니다. 금오산은 아주 깊은 골짜기라는 뜻인데 도교적인 철학의 그 개념도 갖고 있다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고산이라는 것이도 아마 지난번 고산 황기로전 500주년 때 처음으로 발표된 것인데 고압 그 고산 황기로 선생이 거하시던 매학정 뒤편산이 이제 고산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 뒤편에 새겨진 암각 글씨를 처음으로 탁본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그 고산 황기로 선생의 사위였던 옥산 이후 선생 장구지소라고 그래서 옥산 이후 선생이 율곡의 동생 옥산 이후 선생이 다니시던 길이라는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연려 향량비라고 형곡동 형곡고등학교 바로 뒷산에 올라가면은 자그마한 사당이 있습니다. 형곡동 도서관에도 큰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요. 우리 형곡동 지역 출신의 옛날 향랑이라는 연려, 아주 그 지조를 지켰던 그 연려, 나중에 이제 그 몸을 던져가지고 강물에 몸을 던져서 생을 막아가면서 남편에 대한 지조를 지켰던 연려 향랑, 지금은 새로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강희 4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졌던 원 비석을 이번 기회에 탁본을 했고요. 우리 구미 지역이 자랑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책에서 많이 배웠던 주인을 구한 개, 주인을 구한 소, 의우총, 의구총이 우리 일성교 옆에 의구총이 있고 경운대학교 옆에 의우총이 있습니다. 그 표지석을 제가 옛날에 한 구미 왔을 때 한 25년 전에 해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 보존되리라고 보는데 한번 또 가봐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삼공단 입구 쪽에 세워져 있는 괴해암이라고 걸괴 또 우리 뭐죠 옛날 집신 그 다음에 암이라고 집신을 걸어놓은 바위다라는 뜻인데 옛날에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요. 어떤 관리가 아주 청빈하게 직무를 잘 수행하고 떠나갈 때 가족신도 아닌 집신을 가시면서 가라시느라고 들었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가지 않는다고 다시 걸어놓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청백리였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괴해암이라는 그 암각것이 세워진 것입니다. 금오산을 올라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금오산을 똑바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성안 쪽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성안 마을이 있던 터에 옛날에 금오산성을 산성을 다시 수리했던 기록을 한 금오산성 중수 성공 비석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보면 박문현찬 이능화서라고 서자와 선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쪽은 그 선산에 가면은 아주 고즈넉한 오래된 남자 대둔사라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떨어져서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데요. 참 좋은 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조선시대 성파대사라는 우리 스님의 비석입니다. 저 위에 전서로 쓴 비의 제목이 성파대사 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그 대둔사 안에 있는 당간지주석이라는 것입니다. 당간지주석은 뭐냐면은 옛날에 건물을 지으려면은 기둥기 역할을 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돌 기둥을 2개 세워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물건을 높이 들거나 하는 지주대 역할을 해주던 이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글씨가 보면은 이게 이제 선조 39년으로다가 이제 그 추정이 되는데, 사명대사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임난 때 활약하셨던 의정 선사가 세우셨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때 이제 대강 희 5년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언제쯤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묘비 있지 않습니까? 묘 앞에 세우는 비석이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냐면, 중국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묘를 쓸 때 그 관을 묻는 깊이가 사람이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깊이 팠습니다. 근데 그 깊이 파는 것에 관을 하관한다고 그러죠. 내릴 적에 끈을 매달아서 돌에 구멍을 뚫러 가지고 이렇게 관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비석에 보면 저 위에 돌 구멍이 동그란 게 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그냥 세워놨다가 나중에 그 묘의 주인의 이름을 새기자라는 뜻에서 점점점 내용을 추가하다가 비석이라는 것이 이제 발전하게 됐거든요. 당간지주석도 이제 그런 게 되고요. 옆에는 인동에서 저 구포동 넘어가는 그 솔매고개라는 그 고개 오른쪽에 천혜사 절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이 대원군이 세운 척하비가 있습니다. 이 척하비는 또 전국에 많이 세워졌지만 유명한 것은 네모나게 다듬어진 비석이 아니라 아주 둥글고 제법 큰 일반 큰 바위덩어리입니다. 그 바위덩어리에 저만큼을 다듬고 이제 척하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양이 침범, 비전측하, 주하, 매국이라 서양 오랑캐가 침범을 했는데 싸우지 않고 화해하면은 이것이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다라는 대원군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건데, 저기에 보면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가운데. 저게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뭐 일인들이, 일본 놈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돌을 가져가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막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아주 거하게 저항을 해가지고 여기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천연대라고 우리 인동 다리를 건너면 오른쪽에 동락서원 담장 옆에 둥그런 돌 옆에 세워져 있는데요. 도산서원에도 이제 이런 기록이 있고 글씨가 있는데, 옛날 그 서원은 공부하는 학교였지 않습니까? 그 선비들이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식히기 위한 산책로에 이게 이제 새겨져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시경에 보면은 뭐 하늘에는 이제 솔개가 날고 땅에는 고기가 뛴다라는 뜻으로다가 이제 하늘과 연못을 같이 볼 수 있는 것. 우리 동락사원 옆에 보면은 그 구지암이라고 그래서 옛날 강도 있고 또 산책할 수 있는 좋은 산도 있어서 그 길을 표징하는 것을 썼는데, 조선시대 전형적인 관광차인데 아마 유명한 분이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기록은 없고, 얼핏 보면은 한석봉의 그 시풍도 있고 글씨가 잘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미의 금성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시되는 것은 저렇게 파란 점이 찍힌 것의 일부를 전시를 하고 있고, 구미 시내 인동 선산 쪽에 일반 비석이라든가 안각화처럼 많은 자료들이 우리 구미 지역에 있습니다.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등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화재를 탁본해서 전시를 하고 또 원본은 앞으로 우리가 다 이제 수장고라든가 박물관에 들어가고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다시 세운 모각본이 세워지는 추세입니다. 좋은 것은 우리 구미지역에도 전체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되어질 것으로다가 기대를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구미지역에서 30여 년 동안 서예 선생이라는 직업을 하면서 저와 공부를 하는 분들과 함께 틈틈이 이 탁본을 가리키고 또 실습을 하고 또 이렇게 문화재급은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동안 탁본을 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획전시실에서는 이제 구미 지역 것의 작품을 전시를 하고 또 이쪽 아래쪽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구미시 외 지역에 좀 예술성 있는 작품 일부를 또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있죠? 이 지주중육이라고 임은동 쪽에 남구미안시 쪽에 낙동 강변에 세워져 있는 그 중국의 양청천이라는 사람의 글씨로 아까 그 뒷면 글씨는 저쪽에서 봤습니다. 그 서해 유성룡 선생이 뒷면 글씨는 찬을 하셨고 이거는 중국의 글씨 양청천이라는 그 유명한 글씨를 갖다가 모각을 한 겁니다. 새로 쓴 것이 아니고 똑같이 세우는 것인데 그 글씨 크기가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저게 이제 노출되고 뭐 비 맞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비각을 새로 세워놓고 잘 보존되고 있어가지고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주중림이라는 뜻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주라는 맛은 중국의 이제 황하강 중류에 있는 지주산으로 이제 황하강의 누런 물이잖아요. 그 물 가운데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 야은 기자 선생 같은 분의 그 흔들리지 않는 충신을 비유한 것으로다가 중국의 명필인 여기 보면 양청천이라는 사람이 써서 그 충신을 비유하는 내용이 지주중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문경의 선유구곡에 가면은 그 계곡도 좋지만은 그 계곡에 9구곡이라고 그러는데 계곡마다 이름이 다 있고 그 9곳마다 멋있는 글씨들이 이름을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을풀령, 돌아올기, 바위암, 전서체죠. 그래서 이제 논어에 나오는 그 문장 중에 하나, 이제 영원한 것을 엎는다고 그럴까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디에 새겨 있냐면은 영귀암은 선유동 계곡 중에 이만한 널찍한 바위 바닥에 새겨져 있어요. 그것이 흐릿하죠.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비를 계속 맞고 물이 오래 찰 때는 흘러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주 낮게 글씨만 남아 있는데 이런 일반 비석보다는 예술성, 자연미가 뛰어난 그 역사적 기록보다는 예술성이 있는 그런 암각화라고 봅니다. 비석은 깎아서 만드는 것이고 암각화는 자연스럽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요 글씨도 이제 문경 선유구곡 글씨인데요. 옥석대라고 그래서 선유계곡에 가면은 그 옥으로 만든 신발 같다고 그래서 넓적한 도락바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수로 이건 신석입니다. 옥으로 만든 신발 같다 그런 넓적한 돌이 있고 이것이도 이제 전서인데 세신대입니다. 씻을새. 이거는 마음심, 심장이 벌컥벌컥 하는 것 같은 전서 모양이죠. 그래서 마음을 씻는 곳이다. 참 옛날 분들이 그 멋있는 이름도 짓고 또 글씨도 어울리는 멋들어진 글씨로 아주 큰 바위에 손이 한 요 정도 살아가는 자리에 세신대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문경 선유구곡 가시게 되면은 발만 담그지 마시고
저런 글씨도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속리산 화양 계곡에 새겨져 있는 비례부등이라는 것인데, 명나라 숭정 황제 어필입니다. 명나라 황제 글씨예요. 아주 큰 바위 위에 화양동 계곡에 세워져 있는데, 83년도 제가 고등학교 2년도, 82년도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때 탁본을 처음 배워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또 내용 또한 비례부동, 예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좋아서 탁본을 해두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서예 선생님이 탁본을 처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인연으로 해서 오늘 전시를 하게 되는데, 조선시대 우리 선비들이 황제 글씨 앞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도 내려서 걸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주 옥산서원에 회제 이현적 선생을 기리는 옥산서원 계곡 옆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원래 세심대라는 세 글자인데 이번에는 세심이라고만 썼습니다. 이것이 세계 문화유산 지역으로 정해져서 지금은 탁포를 못하죠. 그래서 마음을 씻는다, 저 위에도 세심이 있죠. 우리 선비들이 얼마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글씨는 퇴계 선생이 쓰였다고 전해집니다. 글씨가 힘차고 멋있고, 또 일반 암벽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붓으로 쓰는 것보다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탁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해인사 계곡 입구에 가면은 홍류동 계곡이 있습니다. 홍류동 계곡에 농암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에서 계곡을 건너려고 발을 탁 디디는 곳에 두 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물이 많을 때는 물에 잠기고요, 물이 없을 때는 드러나는데, 이 두 번째 자가 딱 발을 디디는 곳이라 여기에 오래돼 가지고 지워져 있는데, 글씨는 그 고은 최치원 선생의 글씨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게으를 낮자에다가,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늙은이 숫자로다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가까운 김천의 청암사 계곡을 올라가다 보면은 와룡암이라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전에 수해가 나고 나서 길을 다시 복원하면서 와룡암의 와자는 길에 반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탁본을 다 뜰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용자 가운데 자 한 자만 뜬 것입니다. 용용자를 초서로 쓴 것인데요. 그 앞에 큰 계곡 옆에 이 아스팔트 좀 묻혀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난생례라고, 이것 역시 문경 선유동 계곡에 있는 것인데, 난새라는 것이 이제 상상의 봉황처럼 새를 얘기하는 것이, 이거는 생황, 우리 전통 악기 중에 생황이 있지 않습니까? 생황, 이것은 물결례. 그러니까 난새가 생황을 연주하는 것 같은 소리다. 그러니까 물 지나가는 소리가 아주 아름답다는 뜻으로 난생례라고 새겼는데, 글씨가 예서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예를 들면 참고잡이 비슷한 그런 글씨 품을 내고 있는데, 이것도 세워져 있지 않고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백 년 비를 맞아가지고 엄청 많이 파이고 글자를 알아보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여기 성리학 유영철 관장님께서 소장하고 계시던 것을 전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공자의 글씨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목은 계자 십자비라는 것을 했는데, 여러 공자의 글씨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씨도 이제 요번에 처음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고산 황기로 선생 500주년 기념을 했는데, 고산 황기로 선생의 남아있는 비석이 지금까지 세 개뿐으로다가 알고 있었는데, 군이 향교에 가면 현감 20 선정비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증영, 이증영 선정비로다가 기록이 됐는데, 하도 비가 오래돼서 이 부분은 다
그 훼손이 돼서 방락이 돼서 누가 썼다는 것이는 증명이 안 되는데 합천에 있는 이징영 유예비하고 이 같은 분이 이제 합천에 군수할 때 세워졌던 그 유예비랑 이 글자의 필법, 자형, 형태, 넓은 한간이 똑같은 걸로 보고 또 이징영 선생의 아버지 2번 신도비도 고산 한규로 선생이 쓴 걸로 봐서 이거는 이징영 선정비로다가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 아주 조만간에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제 단양 팔경 중에 사이남이라고 있습니다. 사이남의 그 멋있는 암벽의 여러 글씨 중에 하나인데 조선시대 화가요, 조선시대 최고의 전설을 잘 쓰던 분이 능호관 이인상 선생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조선시대 유명한 단원 김홍도 같은 분의 견줄만한 화가인데 그분이 쓰신 전서입니다. 너무나 멋있죠. 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도 이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것은 해인사 홍류동 계곡 길가에 세워져 있는 그 시로다가 여기 보면은 우암 송시열이 썼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증명할 필요 없고 이건 누가 나중에 새겨놓은 것 같고요. 이 글씨는 이제 차라리 그 누구시냐면은 고은 최치원 선생이 시를 쓴 것인데 고은 최치원 선생으로 글씨를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는 여러분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위에서는 그 구미 지역에 탁본을 받고 아래 지역에서는 이 위에 지역에 그동안 탁본을 해서 모아놓은 것을 함께 전시하는 것을 지금껏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탁본 작품을 보시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고 또 이 문화를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